이번에는 팥 칼국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칼국수집은 백 대표와 여자 사장님의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골목식당의 주인공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백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없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자꾸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꿍시렁꿍시렁 대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합리화시킬 때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류 분석의 목적은 대화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대화를 분석하는 게 교류 분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출연자 중에서 이 팥 칼국수집의 여자 사장님의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교류 분석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장님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계속 권유를 한다든가 따끔하게 지적을 한다 하겠지만 일단은 그 문제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장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내용은 물과 찹쌀에 대한 논쟁입니다. 백 대표는 물을 더 넣어서 묽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사장님은 그걸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이 마지막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또 찹쌀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백 대표에 물을 더 넣었다는 얘기는 듣지도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똑같이 또 찹쌀 얘기를 꺼내니까 황당해하는 그 모습의 내용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찹쌀을 자꾸 많이 넣었다. 찹쌀 얘기만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자,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찹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뭐냐면 서로 쌍방 간의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내의 표정은 자꾸 약간 억울하다. 나는 나의 생각이 있는데 자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정을 짓는데 이것은 상대방 얘기를 이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그 핑계라고 지적당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김성주 씨가 사장님이 신념이 너무 강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이건 이제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좀 좋게 표현한 겁니다. 화면에서는 백 대표의 사진이 나왔지만 지금 김성주 씨가 옆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즉 김성주 씨는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거를 최대한 좋게 표현하고자 이제 이렇게 거드는 옆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3명의 반응은 어때요? 김성주 씨만 이번에 이제 상황실에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지 백 대표나 또 남편도 얼마나 많이 이런 모습을 봤겠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명을 방송이니까 민망하니까 이제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임을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교류 분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인생 태도라는 챕터가 있었잖아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딱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조언을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들, 남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입만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처음에 그 남편을 상황실로 모셔서 얘기를 들을 때 남편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마 대부분은요, 무슨 얘기를 해보더라도 아내가 듣지 않는다. 해봤자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옹심이 가격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심이의 가격을 1,000원을 더 올린다고 이 사장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두 황당해하죠. 그래서 왜 올리냐 하니까 국산이니까, 국산을 썼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본인의 성공과 돈을 더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의 음식이 어느 정도 품질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이 마지막 회거든요. 그 골목 상권 마지막 편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의 이해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황당해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볼 시청자의 어떤 평가도 전혀 모르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세 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해하죠. 웃음이 나옵니다. 설명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으니까 자, 웃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만원 받으면 더 낫지. 남편께서 지금 이면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면교류지만 이 남편은 굉장히 그래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성주 씨가 옆에서 강하게 좀 얘기하세요 라고 하지만 안 맥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얘기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김성주 씨는 그 답답함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리 전문가로서 백종원 씨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팥옹심이를 8,000원 받는 거는 죄악이다. 자, 죄악이란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것의 의미도 아마 지금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이 여사장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 회마다 동일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혼자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너무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류 분석 공식에서 보면 맨 처음에 이 부분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맹점이었습니다. 자, 미끼를 던지기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이 맹점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사장님은 특히 그게 심해요. 칼국수집을 하는 것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본인이 만든 요리가 얼마나 팥 칼국수 전문점에 맞지 않는지, 그리고 기성품을 쓰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그 가격대 수준이 되지도 않은데 그 가격으로 올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백 대표뿐만 아니라 남편, 또 김성주 씨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의 이 맹점입니다. 자기는 1,000원 올리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점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시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고 더 이상 맥히지 않는구나, 대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가게를 살리고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망하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대화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크다란 얘기죠. 한쪽이 대화를 하는데 반대쪽에서 다른 얘기라고. 자, 상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차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사장님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한동안 계속 말없이 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표정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왜냐면 나는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의 조언, 컨설팅을 나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내용들이 없는 거죠. 다음에 또 와도 똑같은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울 뿐인 겁니다. 자, 답답했던 남편이 옆에서 내 입장에서는 5,000원으로 나가는 게 딱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00원이 아니라 5,000원. 그러니까 가격을 더 다운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품질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답답해서 본인이 사실로 내가 정확한 판단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분노의 폭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백 대표께서 사장님이 제일 정확하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지금 대화가 되고 있어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은 여사장님이기 때문에 여사장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냥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즉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칼국수집입니다. 자, 지금 여자 사장님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와서 해주는 얘기가 고맙지가 않은 거죠. 전혀 고맙지가 않습니다. 괜히 신청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오히려 망치게 하고 내가 생각한 금액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백 대표가 자신의 이 식당 사업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서 남편은 5,000원으로 나가는 게 딱 맞다, 약간 백 대표의 편을 드는 말로 아내에겐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도 같이 밉고 싫은 겁니다. 하지만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여자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자, 이거는 또 교류 분석에서 어떤 내용이랑 일치하는 내용입니까? 저 PAC에서 가운데 성인 부분인 A가 오염이 된 겁니다. A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A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인이 돼서 성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P에 오염되어 있고 C에 오염되어 있어서 A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P에 오염되면 이것은 편견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C에 오염이 되면 자격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자 사장님의 말을 들어봤을 때 이 두 가지 면이 나타났냐?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엄마의 말은 듣지만 백 대표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선택적으로 듣고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도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고, 자격지심은요, 자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자꾸 핑계라고 나를 공격한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도 P의 오염과 C의 오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류 분석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자, 끝에 이제 영상 마지막에 보면 이 방송으로 이 동네에 골목식당은 끝이 납니다. 다른 동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판단은 되게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여자 사장님은 자신의 인생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오염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방송 나간 후에 손님이 그리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격이 있겠죠. 댓글 공격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가 공격자가 되는 이런 패턴, 그래서 방송 후에도 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드라마 생각형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원자로 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이 여자 사장님은 공격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희생이 됐다, 이 방송을 찍는 동안 나는 희생이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목으로, 맹점으로 시작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목식당을 찍었는데 그때 도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알려주고 했는데 나중에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려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전에 그런 징조를, 그런 징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줘도 그 조언이 고마운 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트집 잡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언하는 것을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교류 분석을 배우는 목적이 이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더 크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칼국수 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언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분석을 해서 알려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객들이 이런 어떤 노하우들을 다 고맙게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처럼 자기가 신청을 해놓고 그런 조언들을 자신의 어떤 약점을 긁어내거나 하는 단점으로 또 공격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서로 적을 만드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결국은 공격을 하고 어딘가에 자기 억울하다라는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나중에 분명히 조언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 않는 적반하장의 사례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여러 가지 방송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할 때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선정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좀 더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또 나중에 이걸 찍어서 뭔가 찝찝한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류 분석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칼국수집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